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절대로 실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의 첫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북 인식이 매우 정확한 편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어땠어요? 완전히 실패로 끝났죠. 처음부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겁니다, 이거는. 문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정책이 성공할 리가 없죠. 결국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파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들었어요.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 별칭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햇볕 정책이라든가 평화 변형 정책, 비핵 개방 3천, 한반도 평화세스 등의 닉네임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그럴듯해 보여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름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전략 전술상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전술상 그것이 더 훨씬 유연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북 정책은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북한에 대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힘의 원천이에요. 두 번째, 높은 수준의 명분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먼저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의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밀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대의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이거든요. 북핵은 결국 수령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북핵 폐기 입장을 유지하되 김정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구해 올 때 대화에 응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요구할 때는 뭔가 남조선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점할 수 있거든요. 이때 대북 협상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 거꾸로 피해가 될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햇볕 정책, 평화 번영 정책, 한반도 프로세스 같은 그런 정책은 북한 정권의 핵 개발에 도움을 주었을 뿐 정작 북한 주민에게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